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예, 성대모사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걸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이대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한판 승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 아, 안녕하십니까, 서정웅입니다. 한판 승부 안 들으면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서정웅이었습니다. 이야, 야, 두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끊임없이 정진하는. 야, 대단하네요, 요거는 진짜. 클립을 죄송합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네,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서정욱 변호사로서는 네. 네. 엄청 영광. 가문의 영광이죠. 네. 자, 정호기 의원님 오셨고요. 우리 정호기 의원님도 연구해 주세요. 이게 인간입니까? 두 개도 이거 힘든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 변호사님 웃음소리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걸 좀 네, 연구해 네, 네. 주시죠. 웃기만 하면 되니까. 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유쾌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내란 방조 혐의예요. 한덕수 총리. 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특검에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도 인정을 했는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예. 자, 이제 화면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죠. 서류를 들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이상민 전 서로 장관, 돌려보며 한덕수 전 손가락으로 총리 두 짚어가면서 분이 따로 무엇인가 대화하는 장면도 긴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웃고 확인되는데 있는 장면이죠.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예. 자, CCTV 영상 어제 이제 공개되면서 굉장히 파문이 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정호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그 원래 국무회의실이 2층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2층에는 CCTV가 없다 그래요. 음, 근데 그날은 5층 맞습니다. 대접견실에서 모였는데 그 CCTV가 지금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예. 거잖아요. 부끄러움은 보고 있는 우리들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 상황에서 정말 이러한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의 어떤 정신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던 장관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 현대판 간신들이다. 대통령이 그 정도면은 만약에 장관 중에 이건 아니라고 정말 그 피를 토하면서 그 호소하고 설득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때 계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그리고 망가진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 모습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물론 대통령이 워낙에 경로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뭔가 진언을 하고 그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배 소장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비상계엄 상황을 바라볼 때 한 가지는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이제 적법한 절차였느냐. 두 번째는 다투는 것이 바로 계엄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했다. 예.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이, 정무적인 거거든요. 적법 절차는 법적인 것이고 계엄 반대는 이제 정무적인 것일 텐데 저렇게 영상이 나와 버리니까 예. seeing is believing. 음.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 뭐 to see is to believe 이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황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차 뭐 오디오까지 확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만약 그것까지 확보된다면 뭐 빼박캔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계엄의 이 명분이라는 것 자체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세력과 진영 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는 손절해야죠. 예. 아,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이 못 받고
집에 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꼽혔다고 뒷주머니에 했잖아요. 제가 넣었습니다. 뒷주머니에. 아니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장면이 지금 다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화질 CCTV에 담긴 건 그들의 거짓말이고 그들은 역사의 간신으로 기록될 겁니다. 어떻게 국민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예.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모면하려고, 죄를 피하려고. 판사도 묻더라고요.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계엄 국면에 국무총리 2인자로서 뭘 했는지 딴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그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도 자기 방어에만 골몰하는 이 부분, 역사의 죄를 짓고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이 모습, 진짜 저는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소를 지어서 이상민 전 장관. 이분이 계엄에도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계엄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람이 지방 가서 김장했을 리가 있냐. 기차표를 3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두 분이 또 독대를 하면서 미소를 지면서 뭔가를 설명을 해요. 이분이 지금 단선 단수 지시한 것 때문에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것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웃음은 정말 뭐랄까 이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저도 예. 김장을 담그고 있다가 예. 급히 연락을 받고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계엄에 대해서 방조했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또 국무회의가 심의기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 비디오를 보면은 실제로 지금 그 국가의 역사에서 정말 그 대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일단 감지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 차분한 그런 그렇죠. 모습 예. 거기다 미소까지 전 미소가 지금 찍힘으로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소명감보다는 그 켜켜이 묵어있던 수십 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에서 출세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한 처세에 있어서는 여기서 왜 그런 말 있죠? 닥치고 일단 예. 그 뭔가 이렇게 순응하는 듯한 예. 이런 어떤 사회 구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화양연화가 있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50년 화양연화를 누렸던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최고의 그런데 관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 인생 말년에 아주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두 분이 대화 나왔던 그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기각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영상만 보면 네. 이상민 전 장관보다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 역할이 그러죠. 더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더 책임 있는 자리였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검찰이 왜 요식행위라고 했나 국무회의를 예. 왜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엔 4 이랬다가 다음엔 3, 2, 1. 그래서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니까 예. 그 사람이 착석해서 문건을 배포받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갑니다. 계엄 선포를 하러. TV에 나오기 위해서. 이런 걸 요식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저는 뭘 구속 기소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위증을 한 번 했습니까? 아니요. 헌재 나가서 하고 국회 나가서 하고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구속될 것 같으니까 인신 확보는 하지 말아달라고 싹 납작 엎드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나요? 이 부분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출석 도장 찍듯이 그냥 재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이거 사법정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얘기인데요. 오늘 첫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성배 씨 변호인이 또 이런 주장을 해요. 2022년에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통일교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에 유경옥 대통령실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진법사는
김건희 씨에게 최종 전달된 금품을 일시 조묘한 것에 불과해서 배분에 대한 어떠한 재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8월에 JTBC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입장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좀 궁색한 해명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애초에 목걸이 잃어버렸다가 주장했는데 진술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검에 나와서 이제 진술한 내용은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유경옥 예. 대통령실 전에 행정관에게. 근데 이게 저는 일관된 진술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바로 건진법사 전승배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이 건진법사 전승배 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일교와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결국 한학자 총재도 구속 수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도 제시되고 있고 실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큰 파장을 가져온 부분이고 지금 그 이전에 뭐 이 권성동 의원과 연결된 부분 또 이제 당원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까지 제일 어떤 난감한 상황까지 빠지는 것으로 또 이어지는 그 출발점 자체가 바로 이런 거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정 의원님. 아니 일단 그 유경옥이라는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 또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2024년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들으면서도.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제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 있잖아요. 예. 어느 권력 때마다 그 권력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거의 그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은 예. 이 그런 길목에 있는 이 관계자들의 증언이 정치의 어떤 그 뭐랄까 부침에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에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게 이제 이실직고인지 아니면 지금의 또 그 권력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래서 이 과거에 왜 대장동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나오는 사람들 말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라프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그거의 존재 자체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얼뜻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그 궁금함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라프 목걸이하고 가방 이런 것들을 유경옥이란 사람한테 줬다가 본인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려받았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2024년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물건은 없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예. 자, 장 변호사님 이 전략은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자기 살 길? 법률적으로. 아. 왜냐하면 이 기소가 되면 기록을 보거든요. 예. 당사자들이 무슨 얘기를 자기의 주장에 반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거짓말 하겠다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기자 앞에서 자기 그런 사람 아니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윤영호 씨라는 사람이 문자를 줘요. 야 여사님이 잘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래요. 예. 목걸이는 너무 커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여사님이 벌써부터 몸이 천수삼을 먹고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는 예. 김건희 씨의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문자 왜 보냈냐? 삼을 먹고 좋아졌다는 거 천수삼을 안 먹으면 보낼 수 없는 그런 네. 대화잖아요. 아, 자기는 열이 많아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신 건질한테 준 걸 나한테 준 거라고 보고 감사 치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둘러싼 다른 이 당사자들은 완전 다른 말을 하거든요. 윤영호 씨도 굉장히 많은 문자나 녹취 같은 걸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이제 와서 찾는데 이게 유효한 변론 전략일까요?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샤넬백만 갖다 주고 왜냐하면 통일교가 그때마다 확인을 하는데요.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한다. 우리 이번에 공천 같은데 영향력 써주기로 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수사하라고 있는 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이고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하는 집단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집단으로서의 의미는 잃었다고 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씨가 그 공판 과정에서 또 밝힌 게 뭐냐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부인했어요.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가 아니다.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동안 네트워크본부 고문 명목으로 활동했다고 돼 있지만 대선 후에 토사 굽행됐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수신 차단했대요. 그거는 대통령한테 전화 와도 자기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서 지켜본 이른바 정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금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진술이 번복됐다는 네. 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한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언론 보도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발견됐던 모습을 보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부분도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경북도 의원으로부터 이 금품을 뭐 받았다라고 하는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의 전략은 뭐냐면 본인의 지금 가중될 수 있는 이 범죄 혐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걸 재판장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에 대통령의 전화 수신 차단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선물은 본인이 중개를 했다는 거냐? 그럼 이 말은? 그러면 그러니까 2022년에 그 샤넬 가방하고 목걸이 천수삼을 언제 받았는지 몇 월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기억 안 나세요? 정권 초기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닷없이 대통령실에서 어. 그 건진 법사가 뭐 예를 든다면은 기업에 대해서 뭔가 다리를 놔준다 그러면은 그거 믿지 마세요라는 아.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니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인지 수사를 하든지 차단을 해야지 하지 마세요라고 대통령실에서 그 공고를 해갖고 제가 굉장히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취임 초기에 토사구팽 비슷한 게 됐을 수는 있어요. 그때 그 문자를 보면? 상황을 보면 음. 그런데 자기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수신 수신 차단했다. 차단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수신 차단한 건지 그거는 음. 확인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날짜가 샤넬백이 건너간 게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7일이에요. 이게 다 아. 날짜가 특정되거든요. 그리고 천수삼 농축자차와 샤넬백 또 다른 게 1,200만 원짜리가 간 게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 이상인짜리인가 갔는데 다 그 아크로비스타로 차량 가져가 가지고 다 날짜가 특정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차단했는지도 사실 믿기 어렵고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는 상당히 긴밀하고 가깝게 가져가고 있었다. 이걸 이제 와서는 부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거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전화를 김건희 여사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신을 차단했다면 예. 통일교에서 그 금품을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부했었어야 마땅하겠죠. 관계가 다 끊겼기 때문에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전달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수신 차단이 된 상태에서도 그걸 받았다면 본인이 그걸 받고 최종 종착지가 건전법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예. 대통령 전화는 오히려 받을 필요 없고 우리 김건희 여사의 전화만 받으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진정한 실세 제로원은 V0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V1의 전화는 받을 필요가 없었지 않냐. 그런 인식을 사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라는 추측도 국면은. 가능한 상황인데. 자, 주제 전환을 위해서 이분을 만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나와주시죠. 예, 우리 이재명이고요. 제가 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처요? 예. 예. 냉부? 또 기독교 방송인데 부처 얘기하면 되죠. 그 부처가 아니고 예, 제가 제일 부처는 사실 냉부입니다. 맞네요. 진짜로 맞췄네요. 맞췄네요. 냉장고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제일 네네. 좋아하는 술은 뭘까요? 예,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냉장고도 공개했는데 배수장님 안 웃네요. 예. 배수장님 뭐 코끼리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K푸드를 위해서 사실 입맛은 잘 안 변하잖아요. 예. 그래서 K푸드를 위해서는 뭐 예. 예능이든 뭐든 잘 출연해서 예. 홍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냉장고. 그날 그 대통령실 냉장고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그래도 뭐 K 중요한 거죠. 식재료인데.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니까. 예. 꼭 집으시네요. 자,
이분 연휴에 뭐 하셨을까요? 중국 다녀오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님. 야 떠나자 양쯔강으로. 양치강이요. 야 신난다. 고맙다 정석아. 정석이는 내 큰아들입니다. 어유. 큰아들 덕에 이번 연휴에 중국 장가게 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짚라인도 타고 아주 재밌게 놀아 흔들어져 계세요. 아 예.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이럴 수가.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민족 대명절에 친중행보 중국 여행이 웬 말입니까? 홍 시장은 사퇴할 게 없군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십시오. 아니 중국 여행 다녀오면 다 친중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배종 차리는 건 뭡니까? 배종찬은 생긴 게 친중입니다. 배종찬은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라 하잖아. 사퇴하십시오. 신짜장면. 그냥 한 그릇만 좀 사줘라.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 재밌었어요. 자, 주제를 잠시 돌려서 내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제 명절 이후에 국민의힘도 준비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대항마로 적절한 후보군은 누굽니까, 배 수장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현직이 또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많아요. 여당에서도 여당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당은 경기 찍고 대권 이야기가 아. 나오니까 당장에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은 추미애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지금 여차하면 김병주, 김병주 뭐 김용민. 그다음에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누구를 좀 내세울까라는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사실은 경기도의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은혜 이 나온 의원도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실제로. 뭐 시도를 했었으니까 그 외에 뭐 유승민 의원도 그런데 대구는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 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예. 이제 분당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예. 오히려 서울이다. 이렇게 또 저는 안 해. 서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서울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서울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도가 사실상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네. 민주당 내부가 정말 첩혈쌍웅입니다. 오, 쌍웅 2명이에요? 아니 뭐 많죠? 사웅. 아, 네. 사웅, 네. 섭별 사웅.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근데 이제 지금 현 지사 김동연 지사가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여론상으로는 여론조사에 보면은 민심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예.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내 권리 경선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상당히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기지사가 대통령 되기가 아예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의 오히려 사례로. 이제 경기지사가 하나의 관문인 것처럼 아하.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어. 뭔가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정권 초기부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패착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공천 과정을 뭐 지금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은 전혀 그 윤어겐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운다면은 경기 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그러다 경기지사 보니까 할 만하다. 이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그 공천할 수 있도록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방적으로 단일 공천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국민 경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중도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 아무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장면에서 안철수, 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안 의원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분 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경기지사는 나는 아니다. 내가 서울에서만 선수 쌓은 게 이 여러 건인데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니다. 유권자에. 예,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서울시장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아성이 좀 두텁지만 예. 여러 변수가 좀 놓여 있는 게 있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강 그 유람선인가요? 그 버스 좀 실책도 있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정도 기시가 남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명태균 그 부분이 깔끔하게 끝난 상황은 아니어서 예. 아마 나경원 의원이 조금 좀 보시고 있지 않을까. 자, 서울시장 앞도 이분이 상담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나와주실까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 안녕하십니까 오세훈님이 그 노래는 제 겁니다. 들어가. 청계천 복원이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릅니다. 시장 한번 더 할까요? 예. 개대한 2에서는 4자 보이즈 말고 4대강 보이즈로 해가지고 막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리 소다팝 막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팔팔합니다. 아주 진짜. 아주 좋네요. 예, 목소리 들으니까요. 예. 박지영이 날 밀어주면 아주 좋지. 예, 알겠습니다. 자, 곧 에이펙 경주로 오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님 나와주시죠. 자, 일단 와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Hello, I'm Donald J. Trump. 예. 요즘 기분 솔직히 매우 안 좋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메차로 Who's that? Who's that? 마차도. 그 양반 뭔데 봤습니까? 나 예. 전쟁 한 6, 7, 8번 다 멈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받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네. 용장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법장이 참는 거 아니에요? 용장은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문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따집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받으실 거예요. Next year. Oh, Next year. where from? South Korea. 아무튼 내년에도 노벨 프라이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We can do it. 그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내년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으면 진짜 코미디죠. Who's that? 오김정. 마샤도 하고 담은 것 같습니다. Oh my God. 오김정 프롬 코리아.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정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